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RTX 시리즈가 5050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슈퍼 시리즈 관련 소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루머예요. 루머.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70 슈퍼, 5070 Ti 슈퍼 이런 거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혹시나 슈퍼 기다리셨던 분들 상당히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5070 슈퍼 관련 소식 보도록 하죠. 일단 5070 슈퍼 같은 경우에 쿠다 코어 개수가 4% 증가했다고 해요. 원래 6144개였는데 5070 슈퍼에서는 6400개로 조금 증가한다. 대신 비디오 메모리가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18GB GDDR7 메모리가 들어갈 거라고 해요. 요즘 들어서 2GB 모듈이 아니라 3GB 모듈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 곱하기 6, 36, 18 해가지고 18GB 메모리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버스는 여전히 192비트라고 해요. 참고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던 5060도 사양 업그레이드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3GB 모듈 4개를 사용해가지고 12GB 구성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5060 슈퍼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5070이랑 5070 슈퍼 쿠다 코어 개수가 4% 늘어났다. 이게 보이시죠? 그리고 비디오 메모리가 12GB에서 18GB로 소비 전력이 250W에서 275W로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쿠다 코어 개수가 4% 늘었다? 그다지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실망스럽냐면은 전작을 보면 돼요. 4070 같은 경우에는 쿠다 코어가 5888개였죠. 근데 4070 슈퍼에서는 7168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20%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쿠다 코어가. 근데 요번 5070 슈퍼는 꼴랑 4% 늘어났어요. 더군다나 비디오 메모리가 12GB에서 18GB로 늘어난 거 좋긴 한데 무슨 5070으로 4K 이런 거 돌릴 거 아니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래가지고 18GB 메모리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면은 의외로 5070이랑 5070 Ti가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요번 50 시리즈는 5070 Ti를 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5070 Ti가 8900개인데 5070이 6100개였어. 쿠다 코어 개수가 거의 45%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요번 RTX 50 시리즈는 경계선이 2개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2개가 있어요. 5090과 5080의 경계선. 5090이 2만 개인데 5080은 10,000개야. 요 5090과 5080 사이에 거의 50% 이상 가는 요런 차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5070 Ti랑 5070 사이에 거의 45%에 달하는 장벽,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살 거면은 5090을 사던가 5070 Ti를 사던가 아니면 정말 최하급인 5060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5050이 있긴 합니다. 근데 5050은 성능이 너무 별로잖아. 그래서 요거를 추천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요번 50 시리즈도 전작이었던 4070 슈퍼에 그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줄 거다 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전 이거 최소한 쿠다 코어가 한 7200개? 이 정도로는 늘어날 줄 알았어. 근데 꼴랑 4% 늘어났어. 물론 이건 루머긴 합니다. 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라면은 정말 상당히 실망스럽다. 요게 5070 슈퍼가 되겠고요. 더 큰 문제, 5070 Ti 슈퍼랑 5080 슈퍼, 요 소식도 있는데 얘네들도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아까 표에서 살짝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5070 Ti 슈퍼랑 5080 슈퍼는 아예 쿠다 코어 개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야. 대신 비디오 메모리만 8GB씩 올려줬습니다. 기존 16GB 메모리에서 24GB 메모리로. 아니 쿠다 코어 개수나 늘려주지 뭔 비디오 메모리요. 물론 비디오 메모리도 늘려주면 좋아요. 5080 슈퍼는 특히 필요해요. 왜냐면은 5080 슈퍼가 16GB 메모리라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5080 슈퍼는 늘려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5070 Ti 슈퍼도 늘려주면 고맙긴 하죠. 근데 쿠다 코어 개수나 늘려달라고. 쿠다 코어 개수 변동이 없는 거는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루머가 맞나 싶긴 합니다. 근데 요 루머를 유출한 요 분이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엔비디아 유출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웬만하면 맞췄어.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와, 이거 보세요. 5070 Ti가 8960개인데 그대로 8960개. 그리고 5080이랑 5080 슈퍼 그대로 1752개.
그래도 슈퍼인데 쿠다코어 개수가 하나도 안 늘어났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은 5070 Ti랑 5080이 쿠다코어 개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8960개랑 1752개예요. 5070 Ti가 거의 9000개잖아. 한 1000 몇 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개수가. 그래서 5070 Ti 슈퍼의 쿠다코어 개수를 너무 늘려주면은 그냥 5080을 잡아먹을 기세야.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는 건 이해해요. 근데 5080 슈퍼는 늘려줄 수 있잖아. 한 13,000개, 14,000개 이 정도 늘려줄 수 있잖아. 5080이랑 5090 차이가 엄청난데 이걸 안 늘려주나? 진짜 이걸 보면은 엔비디아 진짜 똥배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도 사줄 거야? 이거를 계속 돌리고 있어 지금. 왜냐면은 황 회장이 그래도 슈퍼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아줬거든요. 요 4070 슈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근데 요번 RTX 50 시리즈 슈퍼는 이 루머가 맞다면은 이래도 사나 볼까? 이런 느낌이야. 비디오 메모리만 늘려주고 성능 향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비디오 메모리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쿠다코어 개수도 중요하잖아. 아니 자동차 엔진 마력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트렁크 용량만 지금 늘려주고 있어. 알았어, 트렁크 용량 늘려줄게. 트렁크 용량도 중요하지만 성능도 좀 올려주셔야죠. 근데 이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 얘네는 쿠다코어 늘려줄 생각이 없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 이걸 보면은 요번 50 시리즈 슈퍼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RTX 60 시리즈 존버하실 것 같은데 또? 근데 60 시리즈는 제대로 나올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와 진짜 너무하다. 요번 RTX 50 시리즈 평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슈퍼 때는 그래도 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개선을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한술 더 뜨네. 진짜 이렇게 내놓을 줄 몰랐어. 최소한 5070 슈퍼는 한 7200개 이 정도로 나올 줄 알았고, 그리고 5080 슈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2000개 정도로는 늘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림도 없지. 동결을 해버렸어 쿠다코어 개수를. 그래서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좀 어이를 상실했어. 그래도 5070 슈퍼는 조금 팔아먹고 싶어서인지 260개 올려줬죠 쿠다코어 개수. 5070 Ti 슈퍼도 그래도 C6이라도 한 9200개 이 정도로 늘려줄 수 있었잖아. 그래서 결론은 진짜 오피셜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대로라면은 RTX 50 슈퍼 시리즈 멸망각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진짜 이렇게 나오는 슈퍼 시리즈는 처음 본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거 루머입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루머긴 하지만, 그래서 제 바람은 요번 루머가 부디 틀렸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 슈퍼 시리즈 나온다고 해도 몇 달 정도는 있어야지 나오겠죠. 진짜 이렇게 나오지 않기를 빌지만 만약 진짜 이대로 나온다면은 앞으로의 그래픽카드 시장이 조금 암울해질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요번에는 샤오미 코리아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샤오미가 6월 28일에 여의도 IFC 몰에 첫 오프라인 스토어를 오픈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정식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놀라운 소식, 두 번째는 살짝 고개를 갸웃할 수 있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샤오미 스마트 밴드 10, 제가 주구장창 칭찬했던 그 모델이죠. 저는 이 샤오미 스마트 밴드 10이 나오려면은 그래도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발매를 했어요. 전 까먹고 있어서 그래서 설마 바로 발매를 하겠어 했는데 바로 발매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놓쳤어요. 타이밍을, 구매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사실을 알고 바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도 되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59,800원에 나왔어요. 들어가 보시면 일반 실버 모델, 블랙 모델, 핑크 모델 요렇게는 59,800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세라믹 버전 펄 화이트 모델은 79,800원입니다. 저는 당연히 세라믹 버전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아마 내일이 아니구나. 오늘 오겠구나. 오늘 도착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도착하면은 바로 리뷰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바로 구매했습니다. 샤오미 코리아가 일 처리가 굉장히 빨라요. 이거는 얘네도 기대하고 있었나봐. 잘 팔릴 거라는 걸.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나왔죠. 요거는 스마트 밴드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냥 바로 구매해도 괜찮을 가격이죠. 당연히 국내 정식 발매 모델이니까 한글 수신 이런 것도 당연히 잘 되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재빠르게 정식 발매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샤오미 스마트 밴드 10 스타일을 완성하는 핏. 제가 주구장창 말했지만 이렇게 컬러풀한 배경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번에 베젤 간격이 상당히 줄어든 데다가 상하 좌우 베젤 요 간격까지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요런 배경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거무죽죽한 화면, 요렇게 하단 베젤이 두꺼운
요런 디스플레이여서 얘를 숨기기 위해서 검은색 배경화면만 사용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두려울 게 없죠. 1.72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고 하고요. 최대 21시간 지속되는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 배터리 충전 메타도 보세요. 베젤 간격을 맞춰가지고 깔끔하죠. 화면대 본체 비율이 73%, 베젤 넓이는 2mm라고 합니다. 딱 봐도 이쁘죠, 그냥. 1500니트의 밝기, 60Hz 주사율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모든 배경화면을 컬러풀하게 쓰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검은색 배경화면이었습니다. 요 하단 베젤 숨기려고. 프리미엄 메탈 바디 15g, 10mm의 두께라고 하고요. 일반 59,800원짜리 모델은 요쪽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요런 프레임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59,800원짜리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만원을 더 내서 79,800원을 내시면은 샤오미 스마트 밴드 10 세라믹 에디션, 맑고 깨끗한 순백의 광택, 마치 흰색 도자기 같은 요런 디자인의 스마트 밴드를 구매하실 수 있다. 근데 밴드도 좀 특별한 건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촉감을 자랑하는 화이트 플루오르 고무 스트랩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근데 요 알루미늄 합금 모델에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밴드도 다른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다양한 스트랩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구매하면서 밴드도 같이 구매하려고 했는데 요 밴드 액세서리들은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요런 밴드들은 아마 나중에 정식 출시해 주시겠죠? 왜냐면 요 스타일의 밴드가 차고 벗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요런 마그네틱 밴드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발매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탈착이 되면은 벗고 차는데 조금 더 간편하겠죠. 모든 운동을 위한 프로급 정확도라고 하는데 저는 그다지 믿진 않고요. 150개 이상의 스포츠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OATM 생활방수 등급을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수영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일반 모드로 사용하면 21일,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키면은 9일, 그리고 엄청 빡세게 사용하면 8일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게 스마트 밴드의 좋은 점이죠, 사실. 뭐 갤럭시 워치도 그렇고 애플 워치도 그렇고 길어야 이틀이잖아요. 보통 거의 매일 충전해줘야 되는데 스마트 밴드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충전해주면 된다. 요게 엄청난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렇게 배터리가 오래가는 이유는 스마트 밴드가 기능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로 뭐 특별히 뭐 하나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별거 안 하실걸요? 시계 보기, 전화 땡겨받기, 문자 땡겨받기, 카톡 땡겨받기, 이게 전부일 거예요. 그쵸? 물론 간혹 진짜로 막 스포츠를 하신다거나 수면 측정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땡겨받기야, 땡겨받기. 전화 땡겨받기, 문자 땡겨받기, 카톡 땡겨받기.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분은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밴드나 똑같아요. 사용의 경험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요 샤오미 스마트 밴드 10이 굉장히 유용하겠죠. 가격도 싸니까. 진동 모터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고 워치 페이스도 늘어났다고 해요.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나오자마자 살 거라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못 샀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렇게 빨리 발매해 줄 줄 몰라서. 어쨌든 저도 구매를 했다. 요건 이제 좋은 소식이죠. 물론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샤오미 15 6월 28일 출시. 얘도 출시해줬어요. 근데 좀 뜬금없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작년 9월달에 발매된 모델이에요. 그거를 지금 와서 출시해준 겁니다. 근데 얼리버드로 가격을 11만원 할인해준대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샤오미 15 그랜드 출시, 얼리버드 가격 11만원 즉시 할인, 그리고 스타벅스 만원 쿠폰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일까 살펴봤죠. 그래서 가격이 원래는 110만원이래. 근데 11만원 빼줘서 99만 9,9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9일간 99만 9,900원. 끌리십니까? 샤오미 15.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는 샤오미에 굉장히 우호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샤오미가 이런 가격으로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싼 모델이 아니에요. 원래 중국에서도 비싼 모델이야.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가격을 주고 샤오미 15를 살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샤오미 15 모델도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얘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들어갔고 레이카 줌이렉스 렌즈 사용했고 배터리도 빵빵하고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샤오미잖아. 갤럭시 S25가 지금 108만원이에요. 108만원. 9일간 얼리버드 가격 해가지고 딱 10만원 쌉니다. 샤오미 15가. 근데 그 세일도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얘가 110만원이에요. 갤럭시 S25보다 비싸 지금. 그럼 솔직히 말해서 누가 샤오미 15를 삽니까? 물론 가격 책정이 어쩔 수 없을 수는 있는데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이걸 누가 사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렇다고 얘가 신모델도 아니잖아.
작년 9월달에 나온 모델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뭐 믹스 플립 2, K80 울트라 이런 걸 내놨으면 이해라도 돼. 왜 이제 와서 샤오미 15를? 그렇다고 가격을 엄청 싸게 내놓은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말해서 말도 안 되지만 얘를 70만 원에 팔아도 살까 말까야 사람들이. 근데 이걸 110만 원에 팔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물론 얘가 싼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싸게 팔 수 없었겠죠. 그건 이해합니다. 이걸 보면 약간 그거 생각나.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 삼성, LG 가전, 스마트폰 세계에서 인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전혀 안 팔리죠? 현대자동차 전혀 안 팔리고, 삼성, LG 가전 전혀 안 팔리고, 삼성, LG 텔레비 이런 거 안 팔리죠, 일본에서. 왜 안 팔릴까요? 현대자동차, 삼성, LG가 후져서? 아니잖아. 걔네는 이미 도요타, 혼다, 닛산, 스즈키, 기타 등등 다양한 자동차 메이커가 이미 일본을 장악하고 있고, 가전제품도 파나소닉, 소니, 샤프, 히타치, 도시바 다양한 가전업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죠. 그렇다고 해외 기업인, 우리나라가 일본에선 해외 기업이니까 해외 기업인 현대자동차, 삼성, LG가 다른 일본 업체보다 AS가 뭐 잘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렇다고 뭐 일본에서 가격을 엄청 싸게 팔아? 그것도 아니잖아. 일본에서 싸게 안 팔 거예요. 안 싸, 일본에서. 제네시스를 일본에서 2천만 원에 팔면 팔리겠죠, 일본에서도. 근데 그렇게 안 팔잖아. LG 워시타워를 50만 원에 팔면 팔리겠죠, 일본에서도. 근데 그렇게 안 팔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샤오미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싸게 못 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70만 원 이런 가격에 못 팔 거야, 샤오미 15를. 근데 안 그러면 안 팔린다. 갤럭시가 108만 원인데 누가 샤오미를 이 돈 주고 사냐고. 뭐 샤오미가 삼성보다 뭐 AS가 잘 돼? 뭐 브랜드 가치가 위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샤오미 스마트 밴드 10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가격이 싸잖아요. 이 갤럭시 핏3 이런 거 89,000원이라고. 더군다나 얘도 베젤 액정 안 맞아요. 얘도 하단 베젤이 두껍습니다. 근데 샤오미 스마트 밴드는 59,800원이잖아. 더군다나 베젤 간격도 맞아. 그리고 솔직히 얘가 더 예뻐. 사람마다 뭐 디자인적 취향은 있겠지만. 근데 요 샤오미 15는 아니라는 거지. 밴드는 살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요런 게 샤오미의 참 딜레마일 것 같아요. 해외에선 잘 나가겠지. 해외에서는 샤오미가 세계 3위예요. 세계 3위. 1위가 삼성, 2위가 애플, 3위가 샤오미입니다. 그치만 한국에서는 알바노죠. 그래서 여러가지로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해요. 왜 이제 와서 판매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가격이 그렇게 싸게 나온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얼마 전에 요런 뉴스도 떴잖아요. 한국서 하루 한 대도 안 팔려. 점유율 0%, 충격에 빠진 샤오미 특단 조치. 근데 이게 특단 조치일까? 그런 의문점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플래그십 모델 내주는 건 고맙긴 한데 조금 더 국내 시장이랑 가격 차이를 좀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내주는 것도 좋지만 좀 가성비 모델 있잖아요. 뭐 K80 울트라라든지 조금 있으면 나올 포코 F7이라든지 요런 거를 좀 착한 가격으로 내놔가지고 시장 확대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가격은 아니야.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갤럭시 S25가 108만 원인데 누가 샤오미 15를 110만 원 주고 사냐고.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샤오미도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 빌드 퀄리티도 올라갔고 스마트폰 점유율도 올라갔고 한국에서도 인정해주겠지? 어림도 없지. 인정 안 해줌. 냉정하게. 왜냐? 우리는 갤럭시의 국가거든. 삼성이 애니콜 만들고 있을 때 애플이 아이폰을 빵 내놨잖아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기술적 격차가 있는 제품을 샤오미가 내놓던가 아니면 가격이 정말 압도적으로 저렴하던가. 삼성 갤럭시랑 성능 거의 엇비슷한데 가격 조금 싸네? 이 정도는 안 사죠. 물론 샤오미 15가 갤럭시 S25보다 성능조차도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 같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긴 하지만 뭐 방열 처리를 잘해가지고 긱벤치는 안투투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오던가 아니면 갤럭시 S25보다 배터리를 좀 많이 넣어준다거나 충전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거나 갤럭시 S25보다 이 라이카 주미룩스 렌즈가 조금 더 좋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쳐도 안 산다고. 이거를 조금 좋은 정도로는 안 산다고. 많이 좋아야 된다고. 많이. 제가 좀 열변을 토했는데 샤오미 코리아가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안 팔릴 걸 알잖아, 이 샤오미 15는. 진짜 얘는 팔리려면은 79만 9천 원 이 정도에 내놨어야 돼요, 팔리려면. 그러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 라이카 주미룩스 렌즈 들어갔으니까 한번 사볼까? 물론 그래도 안 산다는 사람들도 있어. 야, 무슨 중국 폰을 그 돈 주고 사냐? 50만 원이라도 안 산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살 사람은 산다고. 정말 가성비 좋으면. 근데 가격이 이래버리면은 그런 사람들도 등을 돌리겠죠.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일본 시장을 공략한다고 그랜저를 2천만 원에 팔고 제네시스를 3천만 원에 팔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겠지만 일본에서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걸 지금 보는 느낌? 우리 글로벌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일본 시장에서도 통하겠지? 우리 샤오미도 글로벌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팔리겠지? 제품 괜찮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샤오미 돈 많잖아. 얼마 전에 샤오미 런칭 이벤트 할 때 성장률 엄청 올라가고 있고 점유율도 괜찮고 돈 잘 벌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국 시장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제품들 좋은 가격에 앞으로도 좀 계속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샤오미 스마트 밴드 10은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미 K80 울트라, 포코 F7 이런 모델들도 빠르게 정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